중동 전쟁이 한 달 반 이상 이어지면서 전쟁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war.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영어 단어 inflation을 합친 warflation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한 국제 유가로 항공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비행기 타기가 무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었죠. 마침내 그 공포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5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될 유류 할증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장거리의 경우 이번 달보다 왕복 기준 최대 50만 원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이달 기준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상승해 현행 유류 할증료 체계에서 역대 최고인 33단계로 뛰어올랐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뛴 건 이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요. 전쟁 반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한 지난 3월 유류 할증료 단계가 6단계였던 걸 감안하면 불과 2달 만에 단계가 급등한 거고요. 또 2016년 현행 유류 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최고 수준인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월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이렇게 폭등한 유류 할증료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장거리 노선의 부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항공권 구매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 대한항공은요, 5월 발권분 대상으로 해서 이 국제선 유류 할증료 이 편도가요, 거리에 따라서 최소 7만 5천 원에서 최대 56만 4천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일본 이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요, 7만 5천 원이, 그리고 가장 먼 미국 LA, 뉴욕,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노선 등에는 56만 4천 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최장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발 미국 노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 왕복 유류 할증료만, 그러니까 티켓값이 아닙니다. 유류 할증료만 112만 원이 됩니다. 이게 전쟁 전에 웬만한 그 미국 왕복 이코노미 노선의 티켓값과 거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번 달과 비교를 해보면요, 최대 50만 원가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대한항공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도요, 곧 5월분 이 유리 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 편도 기준으로 최저 4만 3,900원에서 최고 25만 1,9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다음 달 발권부터는 최대 수십만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 이란 전쟁 전인,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천발 미국 뉴욕 노선의 편도 유류 할증료가 11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은 지금 56만 원으로 뛴다는 거잖아요. 지난 4개월 동안 이 5배가 넘는 정말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유리 할증료는 이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만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 계시다면 이달 안에는 발권하는 것이 그나마 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행 업계에서는요, 단거리 위주인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곤 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 부담, 결국 이제 승객들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유류 할증료 부담으로 주요 패키지 여행사에는 해외 신규 예약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해외 패키지 여행 취소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주요 패키지 여행사 5곳을 취재한 결과 한 여행사의 경우에 올해 4월과 5월 해외 패키지 여행 취소 건수만 7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의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가 본격 적용된 이후에 유럽 여행 신규 예약이 전주 대비 50% 급감했다며 여행객들이 느끼고 있는 유류 할증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전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 그리고 항공 공급망 붕괴가 여행업계를 강타하면서 중소여행사의 경우에는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불리는 나프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비닐값 등 산업 전반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심지어 이 세탁소가요,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실제 이 드라이 클리닝을 기약 없이 미루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나프타는 원유를 끓이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이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드라이클리닝용 용매제인 이 솔벤트도 이 나프타를 기반으로 만드는데요. 이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솔벤트 가격이 크게 뛰었고 그만큼 일선 세탁소들의 세탁 세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결국 이 드라이클리닝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또 세탁물 포장에 쓰이는 이 비닐 가격까지 오르면서 역시 세탁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면서 이 겨울 옷을 드라이클리닝 하기 위해서 세탁소를 찾았다가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외투는 어쩔 수 없이 세탁소에 맡기더라도 셔츠나 니트는 집에서 빨아 입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선 세탁소에서도 이 손님이 맡긴 겨울옷을 이란 전쟁이 끝나면 세탁을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뒤에 보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세탁소 업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라이클리닝 하는데 기름이 이제 18리터 기준 해가지고 한 마리에 한 2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모든 자재품, 옷걸이 이런 게 다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가격도 이제 인상을 해야 되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요, 주사기, 물약통 이런 이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정말 지금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생산량에는 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결국 유통 단계에서 매점 매석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주사기 그리고 주사침해 등에 대한 이 주문이 막히는 등 품귀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통상들이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고 물품을 안 내놓는다든지 대형 거래처에만 먼저 가져다 주는 식으로 이 농간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그제 자신의 SNS에 나프타 우선 배정으로 2월 대비 3월과 4월 주사기 생산량 변동이 없는데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해당 물품의 품절이 나타나는 등 생산 물량이 현장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단계에서의 정체 현상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는 생산된 물건이 어디에 얼마나 납품됐는지를 보고받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 정은경 장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월 14일 17시 기준으로 현재 재고량을 4만 5천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8천만 개 정도를 생산하신다고 해서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에 골고루 분배가 되고 또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유통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여기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항공 유류 할증료로만 내야 하는 그 돈이 110만 원 정도 왕복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전쟁 이전의 이코노미로 미국을 갈 수 있는 그 티켓 값을 이제는 유류 할증료로만 물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전쟁의 여파로 인한 이른바 워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이게 쉽게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른바 워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부로서도 비상경제본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의 지금 정책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4개국을 방문을 해서 원유를 확보한다든지 나프타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유 양 자체가 석 달치라든지 또는 나프타는 한 달치다라는 부분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원유 확보라든지 원유 수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부로서는 다방면으로 원유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들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전쟁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추경도 빠르게 적시에 집행을 해서 관련 우리 경제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6조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많게는 한 6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돈 풀기식으로 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물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고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대를 넘나들다 보니까 같은 가격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환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1,300원, 1,380원대 됐을 때 국민 재산의 7%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1,500원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국민의 한 16%의 재산이 날아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보다는 어려울수록 진짜 필요한 에너지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